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피우는 극우 세력들이 이번에는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어허. 일부 학생은 계단에서 밀쳐져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현장에 학교 관계자 그리고 경찰들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충북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날의 상황을 취재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충북대에서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을 지지하러 온 극우 유튜버들이 예. 이제 불을 지른 건데요. 다행히 뭐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학가 집회 현장에 그동안 개강 전부터 물리적인 충돌은 있었는데 방화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사건 경과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지난 11일 오후 7시에 탄핵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측 재학생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예. 이 양측 모두 외부인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학교 측도 허가를 했던 집회였는데요. 네. 학교 측이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이제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럼 약속 어긴 거잖아요. 어긴 거죠. 근데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간 곳이 탄핵 반대 측이 아니고 찬성 측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난입하기 시작한 건데 그 공간이 계단으로 삥 둘러져 있는 야외 광장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난입을 해서 야유를 퍼붓고 이제 춤을 추고 뭐 고성을 이제 내질렀는데 방해를 한 거군요. 네, 그러다 이제 한 학생이 제지를 하니까 이제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용히 왜요? 여기 당신 땅이에요? 사유지예요? 사유지예요? 12월에 사유지예요 여기? 뭘 조용히 해요? 사유지예요? 그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이재명 그 쏘! 근데 지금 이 사람 목소리 말고 네. 뒤에서도 막 고성 지르고 이러는데요. 이건 네. 뭐예요? 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현장이 아비규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확성기를 단 보수 차량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욕설과 고성의 난장판이 된 겁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계단에 서 있던 한 학생을 이제 유튜버가 밀어서 굴러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한 건데요. 예. 그 상황을 목격했던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학우분이 그 굉장히 몇 계단 넘어지셔가지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바로 집행위원들이 일으켜 세운 다음에 빠져나가게 했는데 그 실랑이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는 자해 공갈이라면서 계속 그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더 이상 집회를 이어나갈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욕설이 이어지고 몇몇 우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학우들한테 차마 옮길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막 그 위협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한 학우분은 눈물을 터뜨리기까지 했고. 아, 그나저나 이 밀쳐진 학생은 부상은 안 당했어요? 부상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학교 측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측은 사실 학생들 말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집회를 해라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주변을 이제 경찰이 포위를 하고 극우 세력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광장에 놓고 갔던 현수막이라든지 뭐 유인물, 피켓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나도 좌판대 들여보내달라라고 이제 난동을 또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경찰이 막으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현장에 한 50명 정도가 보고 있었고요. 네. 사실상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제지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 뭐 깔깔대거나 사진을 찍거나 불을 더 피워라라고 이제 선동을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또 불을 지핀 장소 바로 앞에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도 이제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요. 네. 주변에 경찰도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도 없었고 이제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집회 참가자 한 명이 말려서 다행히 불은 좀 꺼진 상황이었고. 앞서 저희가 안준영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방화거든요. 네, 근데 방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학교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아예 폭행이나 방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걸 왜 인지를 못해요? 아, 공간 다른 곳에 있었기 다른 때문에 데 뒤늦게 있어서? 알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경찰은?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뭐 경찰의 집회, 그러니까 신고된 집회가 아니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 자유가 있어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서 제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불 질렀는데도? 네. 사회시옷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 방화 같은 경우는 집회 자유를
야유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경찰도 우려만 하고 있다가 끝난 상황인 건데요. 예. 이 방화 행위 같은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 변호사 말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부터가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해당이 됩니다. 손괴에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방화 미수도 아니고 불을 고의로 질렀기 때문에 방화죄에 해당이 되고요. 계단에서 사람을 밀친 경우는 이제 상해 미수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뭐 극우 세력들이 난동을 피웠다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명백한 범죄가 벌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회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유 중에 폭행, 손괴, 방화 다 있는 거네요. 세 가지가 다 벌어진 거죠. 근데 그냥 지켜만 봤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